네, 안녕하세요. 호주 변수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호주 점수제 이민과 취업 이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점수제 이민은 점수표에 근거해서 65점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취업비자는 고용주의 서폰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가상인물을 설정하고 그 가상인물이 과연 영주권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인물 나정비 씨는 올해 29살이고 정보대 자동차과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해서 지금은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IELTS 기준으로 6.0까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시험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경력 4년차 자동차 정비 기사입니다. 그러면 나 정비 씨가 과연 한국에서 독립기술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호주 독립기술 189 비자를 신청하실 때 사용되는 점수표입니다. 점수표를 살펴보시면 나이, 영어, 그리고 외국에서의 경력, 호주 내에서의 경력, 그리고 학위 등에 따라서 각각의 점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 정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나이가 29이니까 나이 점수 30점, 그 다음에 영어는 만약에 Competent English는 IELTS 6.0이거든요. 만약에 IELTS 6.0을 받으시면 영어 점수는 0.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4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력 점수 5점. 호주 내에서 경력은 없고요. 그리고 편입해서 학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학력 점수 1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점, 5점, 15점을 합치면 토탈 50점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나 정비 씨가 이 50점으로 호주 독립기술 이민을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는 점수제 이민과 취업 이민의 주요 항목을 나타낸 표입니다. 점수제 이민을 보시면 189 독립기술, 190 주정부 후원, 489 주정부 후원, 4년 임시비자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취업 이민으로는 186 ENS 비자, 187 RSMS 비자로 나누어집니다. 점수제 이민을 하시려면 필수 사항이 기술 심사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는 최소 IELTS 기준으로 6.0 이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예로 든 나정비 씨 같은 경우 지금 총 점수가 50점이기 때문에 189 독립기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65점 이상이 되어야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정비 씨는 189 독립기술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정비 씨는 호주로의 이민을 포기하지 않고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사용하여 호주로 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정비 씨가 호주에 와서 각 주의 주정부 후원 비자인 190 그리고 489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90 비자는 그 주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이 되시면 주에서 후원 점수 5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89 비자는 후원 점수 10점을 받으실 수 있는데 489 비자는 4년 임시 비자로서 2년 동안 외곽 지역에 사시고 1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면 서브 클래스 887 영주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190, 489 비자는 기술 심사가 필수 요건이고요. 그리고 영어 점수 6.0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정비 씨 같은 경우는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직업군 리스트에 정비사가 있더라도 지금 50점에서 추가 점수 5점을 받아도 55점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90 비자도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489 비자는 후원 점수 10점인데 지금 나 정비 씨가 확보한 50점에서 10점을 더해도 6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489 비자도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나정비 씨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취업 비자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취업 비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189 ENS 비자와 187 RSMS 비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비자에는 두 가지 스트림이 있습니다. TRT 스트림과
TRD 스트림, Direct Entry 스트림입니다. TRD 스트림은 예전 같으면 457, 현재는 482 비자를 3년 하신 뒤에 영주 비자를 신청하실 때 사용하는 스트림입니다. 나 정비 씨는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자신을 스폰서할 고용주를 찾는 것입니다. 운 좋게 나 정비 씨는 자신을 스폰서의 고용주를 찾았고요. 그래서 186 Direct Entry 스트림으로 비자를 신청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86과 187 Direct Entry의 가장 큰 차이점은 186은 기술 심사를 필수로 하셔야 되고 187 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호주 학위가 있으시면 기술 심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정비 씨 같은 경우 한국 학위가 있기 때문에 기술 심사를 통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86, 187 비자의 다른 필수 요건은 3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정비 씨 같은 경우 4년의 한국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력 요건은 충족이 되네요. 문제는 영어 점수인데 IELTS 기준으로 6.0을 비자 신청 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정비 씨 같은 경우 한국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다 보니까 영어 공부에 소홀히 했고 처음에는 IELTS가 조금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비자 신청 때까지 6.0을 못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벌 5.0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정비 씨는 고용주와 다시 계약 관계를 바꿔서 이번에는 482 비자를 신청하기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482 비자의 요건은 일단은 영어 점수 5.0이고요. 그 다음에 경력 2년 이상 그리고 기술 심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정비 씨 같이 정비사인 경우는 미디엄 앤 롱텀 스트림의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4년의 임시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나정비 씨가 482 비자를 받게 되면 같은 고용주 밑에서 3년을 근무하시면 186 TRT 스트림으로 영주 비자를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186 TRT 스트림으로 영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IELTS 6.0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기술 심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82 비자 3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민성에서는 기술 심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정비 씨 같은 경우 3년 뒤에 IELTS 점수 6.0을 확보하시고 그 고용주가 186 비자 스폰을 써주게 된다면 영주 비자를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가상인물인 나정비 씨를 통해서 어떠한 경로로 호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는 질문이 만약에 나정비 씨와 같은 그런 경력이 없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는 소위 말하는 유학 후 이민이라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유학 후 이민은 MLT SSL에 있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업군 관련 학과를 호주에서 졸업하시고 만약에 졸업생 임시비자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졸업생 임시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트레이드 직군 같은 경우는 1.5년의 졸업생 임시비자를 승인받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1.5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고요. 이 기간을 잘 맞추시면 2년의 경력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보신 482 비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2년 경력이죠. 그리고 만약에 영어 IELTS 점수를 확보하신다면 485 임시 비자 기간 동안에 자신을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찾게 된다면 482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나정비 씨와 같은 경로로 482 비자로 3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만약에 그 고용주가 186 또는 187 비자까지 서폰을 하겠다고 하면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점수제 이민과 취업 이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